자, 볼게요.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세포막의 구성 물질로 들어갑니다. 이 구성 물질을 지금 선생님이 먹어야 되는데 제 세포막이 쭈글쭈글해요. 자, 세포막의 구성 물질 뭐가 있냐면, 자,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인지질.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누가 있어요? 막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둘 다 먹습니다. 선생님 뭘 먹나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다 엄청 비축해 놨어요. 자, 이 인지질이 누구냐면 얘들아 기름진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름에 잘 녹는 무슨 성? 지용성. 물에 잘 녹는 무슨 성? 수용성. 그렇지? 우리는 크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기름에 잘 녹는 물질과 이제 물에 잘 녹는 물질,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죠. 선생님이 아까 잘 먹는다는 탄수화물도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는데, 이 인지질이라는 물질, 이 부분을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자, 얘가요 전체적으로는 기름진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이 무슨 성이에요? 친수성.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무슨 성이 되냐면 소수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물과 친하지 않아요. 소수성이라고 얘기해서요, 저 꼬리 부분이 오리지널 기름진 성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 막단백질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막단백질의 특징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 막단백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얘네들의 종류가 무엇하다고요? 여러 가지. 자, 그럼 여러 가지 종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몸에서요, 그 세포막이라는 애는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세포막이 첫 번째로 내 몸에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해요. 내 몸에 있는 저 세포막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는, 넌 들어와도 돼, 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누가 들어와도 되고 안 되고를 허용해주는 물질이, 허용해주는 첫 번째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포막이에요. 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야? 막단백질이 누가 통과하고 누가 통과하지 않을지를 선택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막단백질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 그래서 막단백질에는요,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아미노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이런 식으로 해서 막단백질이 한 종류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막단백질로 세포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누굽니까? 세포막의 구조를 봅시다. 세포막의 누구요? 구조. 자, 우리가 세포 밖과 세포 안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포 밖도 안도 누구로 되어 있느냐? 네, 사람 몸의 70% 이상이 누구죠? 물. 세포 밖도 안도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은 둘 다 무슨 성이죠?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어울리려면 우리 몸의 모든 구조는 무슨 성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 수용성 물질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몸의 세포막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할 때 어떻게 배치돼야 돼? 이렇게 먼저 배치가 되거든요. 쟤네들이 일렬로 저렇게 배치가 될 때, 저렇게 배치가 되면 이 부분은 친수성이니까 물과 어울리겠지만 이 부분이 소수성이어서 물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우리 물과 식용유 섞으면 분리돼 버리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요,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아, 매우 똑똑해요. 이렇게 해서 인지질 몇 중충? 이중, 두 겹으로 저렇게 이중층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게 됩니다. 인지질 몇 중충? 이중층의 구조를 갖게 되죠. 자, 그 사이에 무슨 단백질이? 막단백질이 콕콕콕 무엇해 있어요? 박혀 있어요. 콕콕콕 이렇게 박혀 있죠. 각 종류.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막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고요. 얘네들이 박혀 있을 때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자이크 막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유동 무슨 막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뭔지 알지?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누가요? 막 단백질이 점점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유동적이다. 무엇하다?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누구요? 세포막의 구조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세포막에 자 선택적 누구의 출입? 물질의 출입. 선택적 누구의 출입? 물질의 누구요? 출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과 막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지질 몇 중충? 이중충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누구요? 막단백질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는 사실 이제 빈 공간으로 물질이 통과하거든요.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현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굉장히 작은 입자. 그래서 무슨 분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분자, 지용성 무슨 분자? 기름진 곳에 잘 녹는 지용성 무슨 분자라는 표현을 해놨어. 저분자라는 표현을 해놨어. 지용성 무슨 분자? 저분자라는 표현을 해놨어.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입자는 비교적 큰 분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큰 분자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입자의 종류를 좀 구별해주고 싶기는 한데요. 우리 뭐가 있냐면 인지질 이중충 사이를 통과하는 입자 중에 어떤 애들이 주로 있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 대개는 우리가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될 때 우리 어떤 식으로 교환이 되냐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될 때 저 빈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누구요? O2라는 산소 있죠. 굉장히 작은 O2라는 산소가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 안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빈틈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틈을 통과하려면 굉장히 작은 입자들만 통과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막단백질을 통해서는 누가 통과하냐면요, 포도당이 통과합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야 얘들아? C6H12O6야. 얘는 누구야? O2야. 이거에 비해서 입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가 통과하려면 이 분자는 이 분자보다 비교적 큰 분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분자가 통과하는 건 맞는데요. 이 포도당도요. 녹말보단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녹말보단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상대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일단은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 통과하는 입자는 지용성 저분자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다이렉트로 예를 들게요. 일단 포인트는 누구야? 지용성이야. 얘는 누구야? 무슨 성 입자야? 수용성 누구요? 입자. 혹은 누가 되냐면 이온 같은 누구를 띤 입자, 전하를 무엇합니까? 띤 입자. 이런 애들이 통과하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막단백질 사이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 통과하는 입자들이 어떤 애가 있다고?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누구처럼? 산소 같은 저분자 입자. 그치?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저분자고요. 자, 특징으로는 무슨 성이어야 된다? 지용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수용성이거나 이온, 전하를 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는 통과할 수 있어요? 포도당은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커요? 얘보다 커요. 맞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됩니까? 녹말처럼 입자가 큰 애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녹말은 포도당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녹말은 통과하지 못해요. 됐나요? 누구 돼요? 아미노산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구는 안 돼요? 단백질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왜 착각해? 녹말도 물에 녹지. 수용성이니까 돼. 단백질 물에 녹지. 수용성이니까 돼.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는 거야. 물에 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입자가 커서도 안 되고 이 막단백질은 포도당이 통과하는 애,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애 따로 있어. 그런데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똑같은 애가 아니야. 알겠지? 녹말과 포도당이 똑같은 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통과했다고 녹말이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출입을 조절한다. 잘 봐달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서 물질의 출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네 번째 이제 누구요? 세포막의 물질 누구 방법? 출입 방법. 출입 누구요? 방법 두 가지야.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누구야 얘들아? 확산이야. 누구야? 확산. 확산이 무엇이야? 확산의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 확산이 무엇이야? 확산. 고농도에서 누구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농도에서 물질이 저농도로 퍼져나갈 때 이때 퍼져나가는 물질을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용질, 용매, 용액을 구별하지 못해. 야, 누가 있어? 설탕을 어디에다 녹여? 물에다 녹여. 그래서 무슨 물이 돼? 설탕물이 되지. 맞아요? 녹아 들어가는 설탕이 누구야? 용질. 물이 누구야? 용매. 설탕물이 누구야? 용액이야. 됐을까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요, 얘들아? 물질이 퍼져나갈 때 일반적으로 세포막에서 물질의 출입, 물질이 출입할 때 누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얘들아? 용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야?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포도당이 포도당 용질이잖아. 아미노산 용질이잖아. 그치? 용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확산이 빠를 수 있는 조건 뭐예요? 확산은요, 세포 안팎에 무슨 차가 클수록, 농도 차가 클수록 무슨 속도가 빨라요? 확산 누가요? 속도가 무엇합니까? 빠르다. V가 빠르다야. 아니, 속도야. V가 맞죠? 속도가 빠르다야. 그 다음에 확산 속도는 언제 빨라져? 온도가 뭐해지면, 높아지면 확산 속도가 뭐해진다? 확산 속도가 뭐해진다? 빠르다. 생명에서 이런 거 왜요? 중등 기초예요. 나오면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됐을까요? 그래서 확산은 이렇게 돼. 그럼 세포막에서 물질의 출입, 기본적으로는 요거 확산이 될 때, 저게 기본적으로는 확산이야. 이 확산될 때 용질이 저런 방법에 의해서 확산이 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 자, 요 확산 이루어질 때 어디와 어디에서 확산이 이루어져? 얘들아, 세포막에서 인지질 몇 중충 얘들아? 이중충. 인지질 몇 중충? 이중충. 그치? 인지질 몇 중충과 이중충과 그 다음에 무슨 단백질? 막단백질. 그치? 여기 막단백질이 있어. 여기 막단백질이 있어. 여기 막단백질이 있어. 그런데 우리 막단백질에 얘는 나트륨 이온 막단백질이야.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그 다음에 얘는 포도당이 이동하는 막단백질, 얘도 포도당이 이동하는 막단백질이야. 됐을까요? 자, 근데 인지질 이중충 사이로 누구 이동할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자, 지용성 저분자, O2 같은 애들 이동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O2가 존재하는 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와. 근데 O2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못 쏟아져 들어와. 근데 O2가 많아지면 많은 만큼 한 번에 더 많은 애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많은 족족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저렇게 쟤네들이 존재하는 양만큼 쏟아져 들어와.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걸 우리가 단순확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확산? 단순확산.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막단백질에서 저기 표면에 누구 이온이 존재해요? 나트륨 이온이 존재해요. 무슨 이온이 존재해요? 나트륨 이온. 그런데 여기에 별표가 포도당이야. 별표가 누구야?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있으면 뭐해? 저 포도당은 나트륨 통로로는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트륨 막단백질로는 누구만 이동해?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나트륨 이온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있어도 한 번에 몇 개만 이동해? 한 번에 한 개만 이동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어요? 나트륨 이온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 있어요? 포도당 있어요. 맞죠? 네.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당 되게 많죠? 그래도 한 번에 포도당 몇 개만 이동할 수 있어요? 2개만 이동하죠.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몇 개니까? 2개니까.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확산을 우리는 무슨 확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촉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확산? 촉진 확산.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확산 누구를 보면 속도를 보잖아요. 세포 안팎에 무슨 차? 당연히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 누구요? 속도는 커져야 안 커져요? 확산 속도는 커지게 되는데요.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자 농도차가 커지면 무엇하게 됩니까? 커집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도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 막단백질을 통해서. 그런데 막단백질의 개수의 한계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개수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도 일정 개수 이상 한 번에 더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최대한 이동하는 개수의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확산이야? 요게 무슨 확산? 요게 촉진 확산이야. 이게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누가 있어요? 삼투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 있어요? 삼투 현상. 삼투가 뭔지 지금 보여줄게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농도가 다른 두 수용액을 반투막이랑 막을 경계로 둘을 또 용액을 넣어놨습니다. 얘가 무슨 농도? 고농도. 얘가 무슨 농도? 저농도야. 됐을까요? 자, 둘 다 설탕물이야. 요 막이 무슨 막이라고? 반투가성 막. 무슨 막? 반투막. 무슨 막? 반투막. 됐죠? 자, 이때 둘 다 설탕물이야. 얘가 누구야? 설탕물인데요. 왼쪽이 고농도, 오른쪽이 저농도라고 했죠. 그러면 설탕과 누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지. 자, 그럼 고농도야. 그럼 설탕이 많아 적어? 고농도고 저농도야. 고농도는 설탕이 많죠? 저농도는 설탕이 적, 아니 고농도에 설탕이 많고 물이 적어. 저농도는 설탕이 무엇하고? 적고 물이 뭐해? 많아. 그치. 그런데 반투막이 어떤 막이냐면요. 반투막은요. 누구는 통과하지 못해요. 설탕은 통과하지 못해요. 누구만 통과해요? 물만 통과합니다. 무슨 얘기야?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누구만 통과하는 거야? 용매만 통과하는 거야. 반투막이 누구는 통과하지 못하고 용질이 커서 용질은 무엇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누구만 통과해? 용매만 무엇합니까?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반투막이야. 네, 우리 피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고가의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가의 화장품을 발라서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늘로 피부를 뚫어야 돼요. 다이소 가면 있어요. 5,000원이에요. 효도를 하고 싶다면 엄마한테 고가의 화장품을 사준 다음에 그 바늘을 같이 사드린 다음에 밤에 엄마가 주무실 때 발라드린 다음에 그 바늘로 엄마 얼굴을 같이 밀어드려야 돼요. 엄마가 야 새끼야!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날 광택이 나는 엄마의 피부로 다음날 바로 광택이 나요. 선생님 해보셨나요? 아, 해봤죠. 선생님은요 사실 거의 의류용에 가까운 굵은 바늘을 사서 해봤어요. 롤러에 바늘이 달려있어요. 선생님은 다이소에서 사는 건 바늘이 얇아요. 그래서 실제 밀어보잖아요. 그닥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은 눈물이 나다 못해 이거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이야 할 정도의 굵은 바늘이 달려있는 걸로 밀어봤어요. 당장 다음날부터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어떤 고가의 화장품을 써서 발라도 그 화장품은 사실 성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화장품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선생님 비교해봤거든요. 몇 퍼센트 어떤 성분 다 똑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명품 화장품을 선생님 별로 취급하지도 않지만 선생님 화장대에는 명품 화장품도 없어. 없기도 없지만 1년에 난 화장품 값이 10만 원이 들어가 10만 원도 안 들어가. 근데 우리 고이가 이겼더라.
이제 돈 좀 쓰시죠. 얘기하더라. 많이 보기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래서 여튼 그래. 우리 피부가 반투막이야. 그래서 입자가 큰 용질이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요즘 콜라겐 중에 우리 광고 보잖아요. 작은 입자를 가진 콜라겐을 광고를 하죠. 그럼 그건 이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뭐 해주는 게 좋아? 그런 걸로 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반투막 용질이 통과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누구예요? 넌 통과하지 못해. 누구만 통과해? 물만 통과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해? 적은 곳으로 이동하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 그러니 물만 이동해. 물만 이동해. 어떤 곳에서?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물이 어디에서 많아? 저농도에 많아? 고농도에 많아? 저농도에 많지. 그러니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인 저농도에서 어느 곳으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안 이동하나요? 물이 얼마나 똑똑해서 저농에서 고농으로만 이동하고 고농에서 저농으로 안 이동해? 고농에서 저농으로 이동해. 단지 저농에서 고농으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을 뿐이야. 고농에서 저농으로 이동해. 저농에서 고농으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을 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얘들아? 고농도는 물의 양이 많아져. 저농도는 물의 양이 뭐해져? 적어져. 언제까지? 양쪽의 농도가 뭐해질 때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면 물이 이동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물이 되게 똑똑해? 아니요. 그래서 농도가 똑같아지면 야 이제 이동하지 마 이래? 아니? 그럼 어떻게 돼?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 이동하는 물의 양이 뭐해질까? 같아지지. 그렇지.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는 거. 무슨 현상이라는 건? 삼투 현상이란 무엇합니까? 삼투 현상이란 무슨 막을 경계로? 반투막을 무엇으로? 경계로. 경계로 무슨 농도에서?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 물이 무엇하는 현상?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거야. 반드시 누가 이동함을, 물이 이동함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누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탐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에 대한 탐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했어요. 식염수로 코 세척할 때 반드시 식염수로 해주셔야 돼요. 맹물로 하셔도 안 되고요. 진한 소금물로 해도 큰일 납니다. 반드시 내 체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 체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는 무슨 얘기라고 얘기하냐면 등장액이라고 해요. 내 체액과 농도가 같은 액을 우리가 뭐라 그래? 등장액. 이거보다 농도가 높아. 그럼 그걸 뭐라 그래? 고장액이라고 그래. 그거보다 농도가 낮아. 무슨 액이라고 그래? 저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용액에 우리가 무슨 세포? 동물 세포를 넣어놨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세포를 넣어놨을 때? 식물 세포를 넣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거야. 자, 등장액에다가 동물 세포를 넣어놔볼게. 등장액에다가 동물 세포 중에 누굴 넣을 거냐면 적혈구를 넣을 거야. 적혈구를 넣을 거야. 등장액이야. 내 체액과 농도가 같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뭐해? 같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자, 그런데 고장액이지. 고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넣어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바깥쪽은 농도가 높아 안 높아? 높아. 바깥쪽은 고농도야. 상대적으로 내 세포가 무슨 농도야? 저농도야. 그러면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 들어가는 양이 많아? 빠져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뭐해? 많아. 그럼 저 세포는 어떻게 돼? 쪼글쪼글해지.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세포가 나타나. 세포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코 세척할 때 고장의 코로 세척하면 안 돼요.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저장액이 있어요. 저장액. 여기다 누굴 집어넣어? 적혈구를 집어넣어. 됐을까요? 자, 바깥쪽이 저농도야.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야. 그러면 바깥쪽이 저농도이니까 상대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아지지.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돼? 일어나요. 빵빵하게 팽창해. 그러다 결국 더 젖어.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용혈 현상.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서 틀렸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왔어. 다음은 저장액에 적혈구를 넣어놨을 때의 모습이다.
이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현상을 고르시오.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지. 근데 애들이 다 뭘 골랐는 줄 알아? 다 용혈을 고른 거야. 안 터졌잖아. 저건 뭐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아서 세포가 무엇했어? 팽창했다까지만 골라야지. 낚이지 말라고 통합과학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등장액에다가 무슨 세포 넣어놨어? 식물세포 넣어놨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다 넣어놨어? 자 그래요. 선생님 이런 존재예요.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다시 여기서 지금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저장액, 고장액이죠. 그러면 나가는 물량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 쪼그라들어야 되지. 근데 세포 벽이 있단 말이야. 세포 벽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쪼그라드는데 원형질, 세포막만 쪼그라들어. 세포막이 허벌나게 쪼그라들어. 그래서 잘 봐.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뭐라 그래? 분리. 자, 지난번 시험 범위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저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엇합니까? 저장액이지. 그치? 자, 저장액에다가 넣었어. 어떻게? 세포 팽창해야 돼. 세포 팽창해야 되는데 세포 벽이 있지. 얘는 터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 최대한 팽창해야 되는데 세포 벽이 뭐죠? 막아줘. 터지진 않아. 그래서 저렇게 팽창하고 만다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많이 낚이는 거 하나 더. 동물 세포 있어. 적혈구가 아닌 일반 세포로 실험해. 일반 세포로 실험했을 때 터졌어. 용혈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 적혈구만 용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자, 한 개 더. 우리 식물의 뿌리야. 여기다가 뿌리가 자라는데 내가 여기다가 잘 자라. 그래서 뭘 했어? 양분을 됐다 많이 줬어. 잘 자라. 양분을 됐다 많이 줬어. 잘 자라 못 자라? 못 자라. 왜? 얘 너무 고농이야.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야? 저농이야. 수분 다 빠져나가. 식물의 뿌리가 뭐 해주고? 말라주고. 그치? 우리가 그 뭐야 배추 절이는 거 뭐 하는 거야? 수분을 막 뿌려주지. 뿌리면 바깥쪽이 고농, 안쪽이 저농. 수분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빠져나와. 그래서 수분을 왜 빼? 겨울에 오랫동안 뭐 하는 거야? 수분을 빼놓으면 배추에 수분을 빼놓으면 수분이 없어서 겨울에 오랫동안 썩지 않고 저장식품으로 배추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지. 그런 원리들이 모두 무슨 현상이다? 삼투 현상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할게요.